그 언론은 그 아들의 취업 청탁 의혹 이렇게 쓰고 있는데 관련해서 여러 의원들은 이것은 채용 청탁이 아니라 취업 불이익에 대한 항의였다. 이제 이런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MBC 보도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이신지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좀 10년 정도에 걸쳐서 네. 잊을만하면 한 번씩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잊을만하다는 게 뭐냐면 제가 국정원장으로 간다는 뭐 과분합니다만 그런 설이 유포되거나 그런 소문이 유포되거나 국정원장 또는, 간다 뭐 이런 설 또는 국정원에 뭐를 한다 정보위원회 간사가 된다 뭐 또 그런 것들 또는 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내대표가 된다 이런 그 사무부총장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석 사무부총장 될 때 사무총장이 된다 뭐 수석부총장이 된다 이런 소문들이 돌 때마다 네. 이런 건들이 터집니다. 국정원으로부터 아들이 신원조에서 합격을 했었다. 신원조회도 합격을 했었다. 예, 그러니까 전직이 된 겁니다. 예. 감찰실이 이제 신원조사를 담당하거든요. 예. 감찰실에 있었던 간부가 아들이 합격을 했었는데 당신이 들어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당신 아들이 들어오면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반대하는 세력이겠죠. 누군지 압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런데 그래서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번복을 했습니다. 번복을 했어요? 번복을 해서 탈락을 시켰습니다. 근데 물론 그때는 지휘부는 몰랐죠. 이거 상당히 의도가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범죄 행위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있었다니까 이제 그걸 듣고 경로하지 않을 부모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에 2016년 17년 당시에 지휘부는 인지를 했어요. 왜냐하면 조사를 하니까요. 알아보고 내사를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그럼 국정원 채용 비리 문제로 이제 이게 확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수습을 한 거죠.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그래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객관적으로 하자. 뭐냐면 다행히 객관적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뭐냐면 신원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탈락을 했죠. 두 번째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럼 탈락한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 자료. 탈락한 사유가 있었고 합격할 때는 탈락한 사유가 해소가 됐으니까 합격이 했겠죠. 둘 중에 어떤 게 잘못됐냐. 이건 2년 만에 1, 2년 만에 해소될 수 없는 거거든요. 내용이 예를 들면은 뭐 그럼 그때 탈락 사유는 뭐였던 거예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장애가 있다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그게 이제 기가 막힌 게 뭐 이렇게 아들에 대한 또 명예도 있으니까 제가 자세히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기가 막힌 게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장교가 안 되겠죠. 그렇죠. 그것도 정보기관의 장교가 안 되겠죠. 기무사 장교를 어떻게 그리고 합니까? 국정원에 일단 임용이 안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체력 검정이랑 제가 아까 체력 검정이랑 신체 검사를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거기에서 탈락을 했겠죠. 통과를 못 했겠죠. 뭐 시켰다고 치고요. 그럼 국정원의 훈련이 무지하게 셉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면은 좀 뭐 공수 UDT 이런 것들 다 기본적으로 받는 훈련들이 있거든요. 그 훈련을 무슨 수로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동화가 안 되겠죠, 일단. 그렇죠. 장애가 있는 애가 장애를 갖다 그건 뭐 장애가 있다, 오케이. 장애가 있다 치고요. 그럼 장애가 있다는 걸 판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의사가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의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의사가 안 했다. 그럼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하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의사가 하지 않았다. 그럼 그거 자체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자체로 의도가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그 내용을 갖다가 사실 여부를 밝혀달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랬더니 얘기하더라고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너 그거 아는 게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저 전직 직원한테 들었다. 그래서 전직 직원한테 들은 거 자체가 잘못이라면 잘못 인정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밝혀라. 그 얘기를 제가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본질을 외면하고 자꾸 딴 데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거 알겠다. 뭐 불법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분노했겠다. 근데 왜 화를 내냐? 기주실장한테 전화해서. 근데 제가 보면 그 화낸 거라고 저는 생각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의할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MBC에서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를테면 그 신원조사 탈락 사유에 대해서 다른 지원자들은 알지 못했는데
그 아버님이 국회의원이고 또 정보위 국회 정보위 네. 위원이고 이래서 이런 내용을 알 수 네, 있었던 거 아니냐? 그 탈락 사유를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뭐 그 자체가 특혜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그거는 제가 원하신다면 네. 제가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습니다. 이건 그냥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누가 언제 얘기를 해줬는지도 압니다. 네. 전직 직원이 곤혹스럽겠지만 지금쯤이면 그 전직 직원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히 이게 잘못된 거니까요. 근데 이 국정원의 특성상 그런 것들이 드러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실수를 한 건데. 사실 이걸 갖다가 원칙에 따라서 처벌해두려고 그러고 제가 수사를 의뢰를 했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의원이었다면. 근데 제가 초선이었지만 의원으로서 반성하는 게 제 후배들입니다. 제가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름을 보니까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국정원 어쨌든, 후배들. 예. 제 아들이 들어가면 입사를 하면 아들의 선배가 되는 애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서 아들이 근무를 갖다 제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런 걸 자의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서 그러면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밝히는 선에서 이렇게 하다가 수사를 그러니까 의뢰를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늦었지만은 이번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게 10년 정도 벌어지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한 4, 5년 동안 얘기가 없었던 얘기죠. 아니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자존심 상할 거예요. 본인들이 이번에 스스로 이걸 공개하거나 밝히지 않으면 네. 경찰한테 수사를 받기 바랍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는 안 했었거든요. 네.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만약에 한치의 거짓이 있다면 나 국회의원직 사퇴하겠다 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거기다 페이스북에다가 제가 공개적으로 올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아들이 탈락한 사유가 탈락이 맞았다.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저 사실 알고 있으니까요. 네. 탈락한 게 맞았다 그러면 이제 국회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근데 탈락한 게 아니라 그때 임용되는 게 그러니까 합격하는 게 맞았다고 한다면 네. 지금이라도 국정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관련자들을 갖다 처벌해달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처벌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0년간 내내 조사를 이제 받으신 건데 어제 이제 나온 그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겨레 신문이 2018년도에 보도했던 것과 관련 연동이 좀 되면서 이제 부인께서 직접 그 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항의한 것도 부인이 어떻게 국정기조실장한테 전화해서 아들 문제 제기를 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문제 삼는 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얘기들이 왜곡될까봐. 예. 근데 왜곡하지 말고 그냥 순수하게 말씀하시면 기조실장이 전화를 갖다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네? 기조실장이 전화를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이용수 기조실장이 먼저 자기가 해명을 하겠다고. 자기가 설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안사님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 그랬거든요. 부인께서도 법적 조치하시겠다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 저는 사실 안 사람을 말리는 입장이었거든요. 제가 나쁜 놈입니다. 사실 아들 문제를 아들로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국회의원으로 생각을 한 거죠. 제가 나쁜 놈입니다. 사실은 그거는 그런데 그래서 부인을 제가 오히려 그 정도로 해가지고 끝내자. 그래서 사실 우리 아들이 들어가는 거를 우리 안 사람은 그렇게 하면 이제 시험 안 볼 줄 알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거를 갖다 전날까지 반대를 했어요. 그 전날에 우리 아들이 이제 훈련을 이제 받으러 이제 입사를 하는데 네네. 아들은 한 달이라도 좀 다녀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게 뭐 오기장인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그런 얘기는 잘 안 하니까. 그런데 안사람이 그 아들을 잡고 진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얘기한 게 너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청혼의 꿈을 안고 그래도 아들이 들어가는데 그만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게 하면 이런 일들이 수습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그냥
우리가 봉합하면 이렇게 그냥 덮어놓으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사실 지금 보면 저나 우리 안사람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고요. 말도 못하고 우리 이 과정에서 제 아들은 완전히 인권이 지금 유린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회사 다녀야 되는데 회사 동료들이 그 자료를 보고 또 대부분 잘 모르죠. 모르면 걔가 그런 게 있었어 저런 게 있었어 뭐 이러면서 또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거잖아요. 10년 동안. 네. 이번에는 우리 아들이 경로를 해가지고 저 어제 경로에서 자기 회사에 사표를 내고 네. 자기가 이거 다 고발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원들 상대로 제가 회사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내게 사표를 내고 자기가 수사를 해. 아버지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그렇게 아이고.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 가정 문제에 대해서 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발 좀 그 경위 같은 걸 그러니까 언론이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네. 메이저 언론들인데 네. 그렇게 보도를 하려면 사실관계는 정확하게 좀 알아보고 하셔라. 그리고 그게 그렇게 이르게 된 경위들도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피해자가 분명히 피해자는 특정됐는데 가해자의 그 잘못은 온데간데였고 피해자에게만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제가 정치인이 아니었으면 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받았을까? 물론 정치인의 숙명이긴 합니다만 뭐 여기서 외람되는 대통령님이 조금 이해되더라고요. 네. 얼마나 고통을 받으셨을까. 그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그 후배들이 국정원 출신으로서 국정원을 지켜야 된다. 아버지라는 사적인 삶보다 공적으로 내가 국정원 출신이고 국정원 인사처장을 했고 내가 불이익을 받고 그 회사에서 쫓겨났지만 그래도 정치인으로서 이 조직은 내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판단 속에서 부인하고 아들이 그래도 좀 그냥 넘어가자 덮자 뭐 이렇게 10년을 버텼는데 뭐만 하려고 그러면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 팀이. 왜냐하면 그 팀은 지금 아직도 국정원에 있으니까. 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일부가 있죠. 그때 하급 직원들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이제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의 죽거나 남의 극악한 고통보다 혹시 내 손에 손톱에 가시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아픈데 이걸 못 견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뭐 문제가 있다 뭐 이게 된다면 그게 문제가 있다면 사퇴해야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이 문제는 이건 억울한 게 아니라 정말 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저희 부모가 잘못했을 수는 있어요.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격해졌다든지 네. 제가 하는 과정에서 격해졌다든지 표현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건 저희 부모들이 잘못했을 수는 있지만 이게 이 사건의 정말 당사자의 피해자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아들의 인권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곤혹스러운 게 그런 것 때문이지 뭐 아들한테 미안한 거 뭐 이렇게 좀 그렇지만은 이 문제는 돌파해야 된다. 네. 이럴 때 돌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